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불과 1년 전 이혼이라는 걸 하게 되었죠. 그 이유는 저를 두고 새로운 아내를 얻기 위해 저를 감쪽같이 속인 악마 같은 남편놈과 시댁 식구의 계략 때문이었습니다. 남편놈은 저 몰래 바람을 피웠는데 저와 이혼 후 상간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차마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까지 했던 물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그때 좌절할 수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 뱃속에는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저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지키며 저를 기만하고 속인 남편과 시댁 식구 그리고 상간녀를 응징하며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 위해 엄청난 계획을 꾸밉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가 그 인간 같지 않은 망종들을 어떻게 혼을 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남편과 만나게 된 것은 인터넷 자기계발 모임에서였습니다. 서로에게 끌려 사귀게 되었고 저희는 자연스레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남편은 유학을 가 미국 명문대를 나와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 일을 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업가였죠. 게다가 언제나 늘 절 사랑하고 아껴주는 좋은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에게도 큰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지 5년이 되어 가도록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병원에 검사를 받아봐도 저희 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전부 시도하며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그러니 사람이 점점 많이 우울해지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간절히 바라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괜스레 남편에게 미안해지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약한 탓도 있었지만 꼭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게 제 탓처럼 느껴졌거든요. 남편이 저와 결혼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으면 벌써 아이를 낳아 아이 아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면서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죠. 그런데 자기야, 자기는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 사이에 아이 없어도 정말 괜찮은 거야? 당신 아이 좋아하는데 우리 그냥 이대로 살아도 정말 괜찮은 거냐고. 당신 나중에 외롭지 않겠어? 여보, 아무 걱정하지 마.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물론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없다고 해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당신이 내 곁에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아이는 그 다음 일이고 우리에겐 서로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자기야,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자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데 도대체 왜 생기지 않는지 속상해서 그랬어. 그래도 자기 말 들으니까 힘이 난다. 자기 말대로 우리에겐 서로가 있는데 내가 너무 바보 같은 걱정을 한 것 같아. 우리 서로만 생각하며 살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도 점점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정말 오롯이 남편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저희 남편이 출장을 갔다가 실종이 된 것이었죠. 남편이 지방으로 일주일 정도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이틀이 다 되어가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 남편이 묵는 호텔에 연락을 해봐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답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고 전해드린 소식에 전 와르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묵었던 호텔 관할구역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던 거예요. 남편은 평소 낚시를 좋아했는데 출장을 갔던 곳도 바닷가 근처라 남편이 일을 끝내고 밤낚시를 갈 거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결국 일이 생기고 만 것이었죠. 파도에 휩쓸린 것인지 남편이 낚시하던 자리에 낚싯대며 가방이며 그대로인데다가 낚시 의자에 놓여있던 조끼에는 귀중품인 핸드폰과 지갑 신분증까지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믿기지 않아 남편이 근처 화장실에 간 것은 아닌지 물었지만 바로 먹을 것처럼 물을 받아놓고 오랜 시간 먹지 않아 부른 컵라면과 뜯어만 놓은 상한 회까지 남편이 갑작스레 사라진 흔적들이 보인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남편이 있던 자리 주변에서 낚시하던 분의 증언으로는 어젯밤까지만 해도 남편과 같이 낚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오니 남편이 갑자기 안 보여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른 새벽 자리를 옮기려 남편이 있던 자리로 와봤는데 주인 물건만 그대로 있고 남편만 갑자기 사라진 상황이 너무 이상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관의 말로는 정황상 갑자기 들이닥친 파도에 휩쓸렸거나 밤이니 어두워 아래가 잘 안 보여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져 사망한 거로 보인다는 것이었죠. 경찰서에서는 자살도 의심했는데 남편은 가족들에게 인사도 없이 떠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요즘 남편 회사 사정이 어렵긴 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그런 일로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사라진 장소에는 유서도 나오지 않았으니 자살이란 건 말도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전 시부모님께 급히 연락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남편이 사라진 바닷가 장소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곳에는 경찰관의 말대로 남편의 물건들만 그대로 놓여 있더라고요. 남편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잠수부까지 동원해 주변을 수색해 보았지만 결국 남편의 시체는 찾지 못했죠. 그래서 전 아직 남편의 시체가 발견된 것도 아니니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남편을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직 남편이 정말로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데다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저 스스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꼭 당장이라도 언제 그랬냐는 듯 남편이 웃으면서 제 앞에 나타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후 저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이 실종이 되고 한 달이 지난 후부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남편과의 이혼을 권유해 왔던 겁니다. 수연아, 이제 그만 우리 진욱이 놓아주는 게 어떻겠니? 이미 죽어 이 세상에도 없는 애 기다리지 말고 너도 네 인생 찾아가라 그 말이다. 다행히 아직 너희 둘 사이에 아이도 없고 우리 진욱이랑 이혼하고 네 인생 찾아갔으면 좋겠다. 어머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저의 남편이 실종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시냐고요. 저 그 사람 절대 포기 못해요. 어딘가에 분명히 살아있을 거라고요. 네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네가 자꾸 이러면 우리 아들 편히 못 쉰다. 어디 네 걱정돼서 마음 놓고 편히 떠날 수나 있겠니? 나도 내 자식 보내고 너에게 이런 말하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하지만 전 끝끝내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거란 믿음으로 계속 기다리기로 한 것이었죠. 그러나 시어머니도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계속해 남편과의 이혼을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란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고 저도 시어머니의 성화에 결국 남편을 단념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남편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이제 그만 남편을 보내주자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남편과 이혼할 결심을 하고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리자 시어머니는 바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잘 생각했다. 원치 않아도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일에는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한다.
산 사람이라도 제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 젊은 너라도 새 인생 찾거라. 그리고 이건 내가 아가 너 생각해서 주는 거니까 사양하지 말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건넨 건 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1억이라는 거금이 들어있더라고요. 어머니, 어디서 이런 큰돈이 생긴 거예요? 시아버지랑 그이가 하던 사업 어려워서 요즘 돈도 없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때 저희 집 담보까지 잡혀 대출받았던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네가 우리 아들이랑 5년이나 같이 살아준 여자인데 어떻게 그냥 보내니? 네 말대로 요즘 네 시아버지 사업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혼하면 혼자 살게 될 너까지 힘들게 둘 수가 없었다. 너라도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아서 다 정리할 테니 넌 신경 쓰지 말고. 그런데 수연아, 미안하지만 아마 조만간 네가 살던 이 집은 비워줘야 할 거다. 아무래도 은행 빚을 갚기가 힘들 것 같아서 팔아서 정리해야 할 것 같거든. 그렇게 하도록 네가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럼요, 어머니. 아버님 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 남편이 사업하다가 그런 건데요. 많이 힘든 상황일 텐데 저까지 신경 써주시고 어머님이랑 아버님께 힘든 짐만 맡겨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아니다. 당연히 우리가 마지막까지 책임져야지. 넌 이혼 정리 잘하고 마음 잘 추스르는 것만 생각해라. 남편과 살던 저희 집은 사실 남편이 저와 결혼 후 살면서 마련했던 것이라 어떻게 보면 부부 공동 소유였지만 남편 사업이 힘들어져 저의 동의를 얻어 담보로 잡힌 것이니 아파트를 내어주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추억이 담긴 장소였지만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부모님께서 1억이라는 큰 돈까지 챙겨주시니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배우자가 실종되었을 경우 진행하는 이혼 과정이 따로 있어 실종 증거를 수집하면서 이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저에게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제 몸이 달라졌다는 이상함을 감지한 것입니다. 생리가 끊긴 지도 오래되어 남편이 떠나고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배가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 근처 산부인과로 가 급하게 검사를 받게 되었고 선생님께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축하합니다. 임신하셨네요. 초음파로 보니까 18주 정도 되신 것 같네요. 선생님의 말에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버렸거든요. 남편이 떠난 후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저에게 찾아왔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아픔과 아이가 생긴 기쁨이 동시에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저의 아이가 꼭 남편이 보내준 선물 같았어요. 선생님, 저 정말 임신한 거 맞아요? 저 아이 가진 거 맞느냐고요? 네, 임신 맞습니다. 간혹 임신하고도 모르시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텐데 사모님 지금까지 정말로 임신하신 줄 몰랐던 거예요? 선생님, 제가 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소중한 아기가 저한테 온 줄도 몰랐네요. 제가 몰라줘서 아가가 그동안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에휴, 그러셨군요. 사모님, 무슨 일인 줄 모르겠지만 힘들었던 모든 일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남편이 떠났지만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 시부모님께 연락을 하게 됩니다. 두 분도 분명 저처럼 기뻐할 거로 생각했던 것이죠.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시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돈도 있고 당분간은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건 시어머니 전화가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당황하며 이번엔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시어머니와 똑같이 없는 번호라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시댁으로 달려가니 이미 이사를 가고 종족을 감춘 상태였습니다. 시아버지의 회사도 폐업을 한 것인지 건물이 텅 빈 상태였고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하긴 했지만 현재 회사가 어렵다고 했으니 빚 때문에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경황이 없어 저한테 연락을 못한 건가 싶어 수소문에 시부모님을 찾아 나섭니다. 어떻게든 남편의 아이가 제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겨우 시부모님이 계신 곳을 찾게 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와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시부모님이 이사해 지내는 곳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전 시부모님이 이사한 곳으로 찾아갔는데 이상한 건 분명 시아버지 사업이 힘들다고 했는데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던 것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로 외부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같은 건물에 제 친구가 살고 있던 것이 기억나 친구를 불러 다행히 아파트 로비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와 로비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시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서 아파트 입구 문을 열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것도 품에는 막 돌이 지난 것처럼 보이는 아이를 안은 채 시부모님과 어떤 여자와 함께 웃으면서요.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고 친구가 그런 저를 꼭 안아 붙잡아 주었죠. 그때는 몰랐었는데 다행이라면 로비가 넓어 남편과 시댁 식구가 저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안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며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예쁜 콩돌이 아빠 품이 그렇게 좋아? 우리 예쁜 아들 아빠 보고 웃는 것 좀 봐라. 그냥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다니까. 뭐? 우리 손자가 웃어? 어디 나 좀 보자. 자기는 그렇게 우리 아들이 좋아? 그럼 얼마나 간절히 원하던 자식인데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지. 내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라고. 아무튼 자기는 자식한테 너무 극성이라니까. 빨리 들어가서 우리 콩돌이 밥 먹이자. 배고프겠다. 그래 그러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콩돌이 굶기면 안 되지요. 그제야 모든 상황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과 짜고 일부러 실종된 척했던 것입니다. 저와 이혼하기 위해서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말하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남편은 저만큼 아이를 간절히 원하던 사람이었고 같이 바람을 피우던 상간녀가 아이를 가지니 저와 이혼하고 살기 위해 시부모님과 짜고 실종된 척 꾸몄던 겁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과 상간녀와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을 보니 사업이 힘들다는 것도 전부 거짓이었던 거죠. 아마도 바람을 피운 게 들통나 이혼을 하게 되면 저와 5년 동안 산 것에 대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나눠줘야 하니 저에게 자신의 많은 재산을 나눠주기 싫어 회사가 어려운 척 저를 속였던 것 같았습니다. 차곡차곡 저를 속여 이혼할 계획을 세우면서요. 배신감에 저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친구는 그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눈에선 눈물이 가득 차 올랐죠. 수연아, 울지 마. 너 마음 강하게 먹어야 해. 네 아이를 지켜야지. 그래, 나 안 울어. 절대 울지 않을 거야. 그 인간들을 전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을 바쳐 살았던 남편인데 제 모든 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정해버린 인간들을 제대로 혼을 내줘야 했죠.
게다가 남편이 아이를 낳을 정도까지 바람을 피운 거면 상간녀와 얼마나 오래된 사이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임신한 제 배를 꼭 붙잡고 결심을 합니다.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를 속인 저 인간들 눈에 피눈물 철철 나는 복수를 해주기로요. 제 모든 걸 걸고서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의 뒷조사를 하며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 놈에게 제대로 복수할 방법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임이 드러났죠. 남편의 사업은 단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고 결국 저와 이혼하고 상간녀와 결혼해 상간녀가 낳은 아이와 살기 위해 모든 일을 꾸몄던 겁니다. 알아보니 남편의 명의로 되었던 저희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잡혔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더라고요. 남편 은행 우편물은 회사로밖에 되어 있었고 은행 문자도 남편에게 보내기로 되어 있어서 몰랐었는데 저희 집을 담보로 잡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 회사 건물이 텅 비어 있었던 것도 새로운 투자를 받아 잘 되고 있어 더 넓은 곳으로 이전을 했던 거죠. 결국 저에게 재산을 주기 싫어 꾸민 처음부터 계획된 연극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조사하다 전 엄청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편이 처음 저를 만났을 때 미국 유학을 다녀와 아버님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모든 이야기가 전부 거짓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지방대 출신으로 해외는 여행할 때 빼고 나가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래전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고를 쳐 사기죄로 교도소를 다녀온 전과자 기록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 놈은 한마디로 저와 시작부터 사기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남편의 상간녀가 과연 남편과 결혼해 계속 살려고 할지 하는 그런 생각이요. 상간녀의 얼굴을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더니 남편의 거래처 회사 사장이었거든요.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와 집안도 굉장히 잘 살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자가 과연 지방대를 나와 전과 기록까지 있는 인간을 남편으로 두고 같이 살려고 할지 의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애 아빠로요. 예전에 만났을 때 저랑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명문대 졸업에 머리 좋고 잘생긴 사업하는 남자가 이상형이라 그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남편이 했던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니 한마디로 자신의 이상형과 반대되는 인간과 살게 생긴 것이니까요. 요즘 세상에 대학 같은 걸 누가 따진다고 남편이 지방대를 나왔든 아니든 좋은 사람이었다면 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거지만요. 처음부터 전 남편의 조건보다 남편 자체를 사랑해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남편과 바람 피운 상간녀가 남편보다도 6살 정도 나이가 많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눈이 맞은 건지 알 수가 없었죠. 남편의 성향상 연상은 전혀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알아봤고 사기 결혼으로 위자료와 함께 남편과 혼인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고 시댁이고 상간녀까지 제대로 혼내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받아내기 위해선 혼인 취소보다 이혼이 더 현실적으로 나은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를 속이는데 1등 공신인 시어머니부터 약 올려주기로 합니다. 전화번호는 바뀌었지만 남편 놈이 저와 이혼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니 이혼에 대한 진행 상황을 듣기 위해서라도 전화가 올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보는 전화로 말이에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수연아, 나다. 네 시어미. 우리 진욱이랑 이혼 준비는 잘 돼가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번호가 바뀐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럴 급한 사정이 있었다. 지금 전화도 겨우 오늘 만난 친구한테 빌려서 한 거야. 그런데 어머니, 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남편이랑 이혼하는 건 안 하려고요. 뭐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그때 이야기 다 끝난 거 아니었어? 죽은 사람을 편히 보내줘야지. 그러면 계속 붙잡고 있겠다고? 남편이 살아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 앞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정말이지 가증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욱 강하게 나가기로 했죠. 어머니, 제 마음 모르시겠어요? 남편이 꿈에 나와서 우리 이혼하면 절대 안 된다면서 저랑 이혼하면 저며 시댁이며 전부 잘못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3대가 망해서 비렁뱅이로 살 거래요. 어머니도 이런 꿈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야 어떻게 돼도 상관없지만 남편까지 떠나보내는데 어머님이랑 아버님까지 잘못되는 걸 제가 어떻게 봐요? 저 혼자 우리 가족들 위해서 전부 감당하고 가면 되니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남편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서 남편이 편히 쉬지 못해 제 꿈에 자꾸 나타나는 것 같아서 오늘 사망 신고하러 가려고요. 그러면 어머니, 저 지금 남편 사망 신고하러 가야 해서 바빠서 나중에 통화해요. 뭐라고? 안 된다. 수연 안 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지금 만나러 가마. 제가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아 실종된 남편을 어떻게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지 방법도 알지 못했거든요. 다만 시댁 식구와 남편 모두 제 말에 가슴 좀 졸여보라고 했던 말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신고했다가는 저와 이혼 후 남편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조차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아이까지 낳았으니 빨리 저와 이혼해 상간녀와 혼인신고를 해 출생신고를 해야 할 테니 제 말에 시어머니며 남편이며 아주 똥줄이 탔을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급하게 뛰어왔는지 비지땀을 흘리며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뜻대로 안 움직여주니 잔뜩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진욱이 사망신고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혼하라면 할 것이지 누가 감히 부모인데 허락도 없이 멋대로 그런 짓을 하라고 했어. 네가 지금 나랑 장난하냐? 어머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께서 먼저 남편 그만 놓아주라고 하셨잖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깔끔하게 유지려고 그러는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사망신고 하지 말라니. 혹시 남편이 어디 살아있기라도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물론 우리 진우이가 죽은 건 확실하겠지만 그래도 나도 부모고 그래 마음의 준비. 나도 우리 아들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너한테 화를 냈던 게 아니고 내가 원래 목청이 크잖니. 기분 나빴다면 사과하마. 그러니 진욱이 사망신고 문제는 우리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우리 진욱이랑 이혼하는 문제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주고. 알았지? 일단 그날 알겠다고 하고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습니다. 전 그렇게 시간을 벌며 남편과 시댁을 혼내줄 증거들을 모으며 이혼소송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얼마 가지 않아 못 참고 다시 저에게 전화를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다시 한번 어머니의 속을 제대로 뒤집어 놓았죠. 어머니, 아무리 그러셔도 이대로는 이혼을 못하겠어요. 이번에는 무슨 이유니? 왜 또 그러는데? 그게 사실 어머니 말씀 듣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또 꿈에 나타나서 이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 이혼을 할 거면 시부모님께 이혼 위자료도 두둑히 받고 갈라서라고 하지 뭐예요? 그래야 저도 잘 되고 시부모님도 잘 된다면서요.
안 그랬다가는 시부모님이 큰 병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께서 저 위자료로 확실히 챙겨주시면 마음은 많이 힘들지만 남편이랑 제대로 이혼할게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 진욱이가 네 꿈에 나왔다는 거 확실한 거냐?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네가 꿈꾸면 걔 꿈이 확실해서 그래. 우리 진욱이가 절대로 네 꿈에 나와서 그런 말 할 리가 없어. 아니,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할 수가 없다고. 하늘이 두 쪽 나도 남편이 제 꿈에 나올 리가 절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이 살아있는 게 확실하지 않고서야 뭘 믿고 어머니 그렇게 확신하시는데요. 어머니 혹시 남편 살아있는데 정말 저한테 숨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확신하고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아니, 아니다. 그때 경찰에서도 실족 산 거로 보인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 아들이 진작 살아서 나타났으면 내가 수연이 너한테 말했지 뭐하러 숨기고 있겠냐.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죽은 남편이 나와 시부모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꿈이라니 영 이상해서 그런다. 그래서 위자료로 우리 친욱이가 얼마를 부르라고 하던? 제 기억으로는 시부모님께 꼭 10억은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거기서 1원 한 푼도 깎으면 안 된대요. 만약 조금이라도 깎으면 저랑 시부모님 수명도 깎인다면서요. 뭐? 10억? 이건 무슨 도둑놈 심보도 아니고 지금 너 나한테 우리 진욱이랑 이혼하는 대가로 10억이나 뜯어내겠다는 거냐? 어머니야말로 진짜 왜 이러세요? 남편 떠나고 제가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것도 아니고 남편이 꿈에 나타나서 그런 걸 저보고 어쩌라고요. 이혼도 제가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어머니께서 하라고 강요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그냥 이혼 안 하겠습니다. 전 이러고 평생 살아도 상관없으니까요. 아니다. 내가 잠깐 실언을 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워낙 큰 액수이니 내가 그만 흥분해서 그랬어. 일단 알았다. 네가 말한 위자료 10억. 네 시아버지랑 잘 상의해보마. 하지만 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남편이 죽은 것처럼 위장해서 저를 이혼시키려는 시부모님께서 제가 말한 큰 금액을 절대 줄 리가 없다는 걸요. 그러니 남편 놈은 결국 제 앞에 나타나 모든 사실을 밝히고 저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제가 먼저 남편 놈을 찾아가 제대로 혼내주며 선수를 칠 생각이었죠.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우연히 남편과 시부모님과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어 듣게 된 건데 남편이 시부모님과 상간녀와 아이를 데리고 서울 고급 호텔로 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곳에서 나타나주기로 마음먹었어요. 휴가가 아닌 살아있는 지옥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요. 그렇게 전 친구와 함께 남편 놈이 상간녀와 묵고 있는 호텔로 가게 되었고 이른 아침 호텔 조식을 먹으러 내려온 남편과 상간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아이는 시부모님이 봐주고 있을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전 남편의 눈을 피해 바로 남편 뒤 테이블에 앉았죠. 그러자 상간녀와 남편이 하는 대화가 전부 들리더라고요. 누나, 내가 그때 죽은 척 연기하길 잘했지? 안 그랬으면 이렇게 누나랑 콩돌이랑 같이 지낼 수도 없었다고. 이게 전부 누나 아이디어 덕분이라니까? 내가 괜히 명문대 나온 게 아니라고. 이럴 때 머리 쓰라고 나온 거지. 어때? 평범한 네 마누라랑 살다 명문대 나와서 똑똑하고 잘난 나 같은 여자랑 사는 거? 진짜 비교도 안 되지? 그런데 넌 뭘 보고 네 부인이랑 결혼해서 산 거야? 보니까 얼굴도 몸매도 나보다 별로고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었잖아. 그런가? 내 기억으로 누나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예뻤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너 말 다 했어? 그러면 넌 그 못생긴 추녀가 나보다 예쁘고 잘났다는 거야? 아니. 농담이야. 전부 웃자고 한 이야기라고.
당연히 누나가 더 예쁘고 잘났지. 그렇지? 아무튼 우리 진욱이가 빨리 그것이랑 이혼했으면 좋겠다. 나같이 잘난 여자가 언제까지 상간녀로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때 저는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식을 먹으러 온 주변 사람들이 전부 들리도록요. 너 같은 것은 상간녀도 아깝다. 너였냐? 가정 있는 남자 유혹해서 애까지 낳아서 내 남편 죽은 척 연기하게 만든 게? 여보. 죽은 놈이 아주 밥도 잘 처먹네. 죽었다는 자식이 뻔뻔하게 버젓이 돌아다니면서 바람 피운 상간녀랑 호텔로 휴가까지 와?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나 속이면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남편 놈이란 인간이 바람 피워서 저 청년이랑 아이까지 낳고 시부모님이랑 짜고 저한테 위자료랑 재산 나눠주기 싫어서 죽은 척 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놓고 돈 많은 저것들은 이 비싼 호텔로 휴가까지 왔어요. 당신 지금 쪽팔리게 사람들 많은 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어? 지금 나보고 청년이라고 했냐? 감히 니까지 깨. 그러면 당신이 처음부터 쪽팔릴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왜? 그래놓고 쪽팔린 것은 안 와봐. 그리고 아줌마가 첨년이니까 내가 첨년이라고 하지. 네가 인류대학 나오고 집에 돈 많다고 첨년이 아닌 게 되냐? 이 첨년아? 아니면 우리 남편보다 6살이나 많으니 그냥 늙은 할머니라고 해줄까? 여보, 그러지 말고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얘기하자. 제발 부탁이야. 이 짐승보다 못한 자식. 어디 오늘 너 나한테 죽어봐. 내가 진짜로 너 죽여줄게. 그리고 늙은 아줌마. 당신도 첨년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받는지 똑똑히 느껴봐. 저는 남편놈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 접시를 들어 남편놈과 상간녀의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의 머리끄덩이를 잡아버렸죠. 내가 니들 전부 제대로 소송해서 이혼하고 재산분할이랑 위자료까지 톡톡히 받아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너희 두 인간들, 그리고 같이 나 속인 시부모님까지 전부 소송해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저희 주변으로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었고 남편과 상간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쪽이란 쪽은 당하게 되었죠. 그러자 남편놈이 안 되겠는지 남편놈과 상간녀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있던 제 손을 잡아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전 그대로 고꾸라져 넘어지고 말았죠. 그리곤 조금 전까지 쩔쩔매며 나오던 남편이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이왕 들키고 저에게 이혼소송 당하게 생긴 거 더는 아쉬울 것도 없었던 겁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이거 당장 놓지 못하겠어? 나랑 우리 누나한테 떨어지라고? 그래, 내가 너 속였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가 못 가진 아이 우리 누나는 낳아줬다고? 너 그동안 나 속였던 거지? 불임이었는데 아이 가질 수 있다고 나 속였던 거 맞잖아. 그래서 전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히 말했죠. 그래, 어디 마음대로 짓거려봐. 어차피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내가 될 테니까. 네 놈이 내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만큼 내가 시부모님이며 저 정신나간 첨년이며 네 인생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릴 테니까. 그리고 네가 아직 모르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나 임신했어. 너 지금 임신한 여자 폭행한 거라고. 뭐? 임신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 나 임신했다고. 물론 네 놈이 우리 아이 생물학적 아빠라고 해도 영원히 네 아이 얼굴을 못 보게 되겠지만,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아이들 내 앞으로 전부 출생신고할 거거든.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는 영원히 없는 거야. 당신네 집 손이 엄청 귀하다고 했지? 그런데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쌍둥이라고 하네? 그것도 딸이랑 아들 하나. 내 뱃속에 예쁜 공주님이랑 멋진 왕자님이 자라고 있어요. 저런 쓰레기 같은 놈 본색 알고 빠르게 손절하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하마터면 저런 걸 우리 아이들 보고 아빠라고 부르게 할 뻔했네? 뭐라고? 당신 그러면 우리 아이들 임신한 거야? 여보, 조금 전에 내가 넘어뜨려서 미안해.
많이 놀랐지? 내가 당신 뱃속에 우리 애들이 있는 거 알았으면 정말 조심했을 텐데. 너무너무 미안해.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자기가 임신한 줄 알았으면 이혼할 생각 같은 거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고. 나 사실 아직도 당신 사랑해. 진욱이 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네 부인을 사랑한다니. 그러면 나는 뭐였는데? 우리 아이는 어쩌라고? 시거나. 누가 누나 같은 늙고 못생긴 여자랑 살고 싶대? 누나가 우리 집사람보다 예쁘고 몸매가 좋아? 솔직히 콩돌이 때문에 참았지 매일 누나 얼굴 맞대고 지내는 거 역겨웠거든? 누나는 처음부터 우리 수연이랑 상대가 안 된다고. 게다가 명문대 나와서 집안 잘 산다고 얼마나 잘난 척이 심하던지 아주 듣기 싫어 혼났어. 그때 내가 술 먹고 하룻밤 실수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술 취해서 정신도 없는 날 왜 호텔로 데려갔냐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 어떻게 네 자식 낳아준 여자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됐어. 내 아이 가진 건 우리 수연이도 마찬가지라고. 그것도 귀한 쌍둥이로. 그동안 나 없이 혼자 입덧하고 고생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보, 내가 미안해. 정말 고생했어. 어디서 여보 타령이야? 네 놈이 돌아온다고 누가 널 받아주기라 한대? 미쳤냐? 바람까지 피워서 상간이랑 자식까지 낳은 너 같은 놈을 내가 받아주게? 그것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해주기 싫어서 죽은 척 연기까지 했던 놈이랑 내가 다시 살 것 같아? 여보, 그러지 말고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그 더러운 주둥이를 자꾸 누구 보고 여보래? 아니야, 안 돼. 나 당신이랑 살래. 우리 예쁜 딸이랑 아들 낳는 것도 보고 나 당신이랑 알콩달콩 살 거라고. 저는 남편 놈의 말을 비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상간녀가 말리는데도 저를 따라와 붙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상간녀도 저희 남편을 붙잡고 말리는 통에 서로 몸싸움이 붙어 난리가 났었죠. 이 거지 같은 자식이 어딜 가는 거야? 나랑 내 아이 책임져야지 어딜 가냐고? 이거 놔, 이 늙은 할망구야. 내가 네 손 잡는 것도 소름 돋았다고. 너 정말 싫어, 싫다고. 그래서 전 두 사람이 싸우는 광경을 쳐다보며 실컷 비웃어주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늙은 아줌마, 당신 그거 알아? 이 인간 미국 유학 가서 명문대 나왔다는 거 전부 거짓말인 거. 그리고 예전에 사기 도박 사이트 만들어서 돈 벌다가 감방도 한번 다녀왔더라. 그 후에 나와서 시아버지 회사 들어가 돕게 된 거고 한마디로 사기꾼의 전과자란 이야기지. 나야 뭐 내 이름으로만 아이 출생 신고해서 키울 거니까 전혀 상관없겠지만 당신같이 자존심 센 여자가 당신 아이 당신 손으로 직접 전과자 자식으로 만들고도 괜찮을지 모르겠네. 어디 사기꾼 놈이랑 알콩달콩 잘 살아봐. 그게 무슨 소리야? 진욱이가 전과자라니. 어머 아줌마, 저 인간이 전과자인지도 모르고 아이까지 낳은 거였어? 얼굴도 반반하니 학벌의 사업에 능력 좋은 것 같으니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나 보네. 그런 것 하나 자세히 조사도 안 하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지금 전과자의 변변치 않은 사기꾼 놈이랑 결혼해 살려고 이 짓거리 하고 있었단 소리야? 그것도 상간녀 소리 듣는 것까지 각오하면서? 내가 저놈 유혹하느라고 얼마나 공을 들여 고생했는데. 그거 아주 잘 됐네. 사람이 아무리 학벌이 좋고 돈만 많으면 뭐해? 먼저 사람이 돼야지. 너나 저놈이나 전부 재활용 안 되는 인간 쓰레기인 건 마찬가지였네. 전부 자업자득이야. 예전에도 내 남편이 나랑 결혼한 거 알았으면서도 내 앞에서 남편 보는 눈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남의 남편 노리면 당신처럼 인생 종치면서 벌 받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 정신 차려. 이 멍청한 덜 떨어진 여자야. 상간녀는 그대로 망연자실에 자리에 주저앉더니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되자 시부모님이 저에게 직접 찾아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그러니까 전부 용서하고 우리 아들이랑 살아주면 안 되겠니? 며느리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탓을 하려거든 나를 탓해라.
그러니 불쌍하고 가여운 우리 아들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되겠냐? 나도 우리 며느리가 낳은 손주들 좀 안고 살아보자꾸나.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불쌍한 건 당신들한테 속아서 인생 망칠 뻔한 바로 나랑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겠지. 나랑 이혼시키려고 남편 놈 죽어서 실종된 것처럼 꾸밀 때는 언제고 인재와 헛소리인데. 다시 한번 찾아왔다가는 당신들 전부 스토킹으로 고소해버릴 테니까 다시는 내 앞에 그 더러운 면상 들이밀 생각도 하지 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결국 전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며 상간녀며 시부모님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놈에게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으며 네 사람에게 위자료까지 전부 받게 되었고요. 물론 호텔에서의 일로 남편과 상간녀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했지만 저도 임산부를 밀친 남편 놈을 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하자 더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죠. 이번 남편 신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네 회사는 약품을 만드는 제약회사였는데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만들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던 겁니다. 남편의 뒷조사를 하다가 남편 회사에서 일하던 연구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회사 매출이 떨어지자 방법을 생각하다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러 버렸던 거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동안 연구했던 탈모 치료제가 큰 성과가 없자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실험 결과를 조작했던 겁니다. 투자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남편의 사업에 투자해 남편 회사에 배만 불렀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좋은 집에 이사도 갈 수 있었나 봅니다. 결국 남편 회사가 사기를 쳐 투자를 받은 것이 소문났고 새로운 투자자들이며 기존 투자자들까지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나섰죠. 그러다 남편 회사가 위태로워지며 남편 놈과 시아버지 모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제가 정말 속 시원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알고 보니 상간녀도 남편 말만 믿고 남편 회사에 무리하게 투자해 쫄딱 망하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상간녀도 화가 나 남편 놈을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난리였다고 해요. 남편 놈도 술 취한 사람을 건드려 아이까지 낳은 상간녀를 성폭행으로 맞고서 한다면서 일을 벌였고요. 게다가 남편이 상간녀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중간에 상간녀가 남편에게 몇 번 폭력까지 휘둘렀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두 사람이 다 콩밥을 먹게 되었다고 해요. 시아버지도 남편을 따라 교도소행을 면치 못했고요. 끝내는 남편 회사며 상간녀 회사까지 모두 망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홀로 교도소에 들어간 시아버지와 남편을 기다리며 반지하에서 생활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폐지를 주우며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근근히 먹고 살면서요. 결과적으로 제가 남편과 상간녀, 시부모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제대로 된 복수를 해준 것이죠. 제가 흘린 피눈물보다 더 독한 피눈물이 흐르도록요. 그리고 현재 저는 승승장구하면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예쁜 쌍둥이도 낳아 잘 기르고 있고요. 남편 놈과 이혼하며 재산 분할로 받지만 제가 하고 있던 사업이 대박이 났거든요. 전 사실 남편과 만나기 전부터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이혼하고 개발한 의류 아이템 하나가 대박을 터뜨렸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을 하는 멋진 엄마로 그리고 그 전에 아이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주는 좋은 엄마로 살아갈 계획입니다. 저희 아이들과 예쁜 미래를 그려나가면서요.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